익명의 고민에 위로와 공감을 전합니다. 작은 고민, 큰 고민, 어떤 고민도 좋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위로를 전하는 공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마음을 돌보는 공간, 다정한 우체통 정다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정한 우체통 리포터 정다혜입니다. 청취자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그 삐지에서도 느끼셨겠지만 다정한 우체통이 특별히 추석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네,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명절이 기다려진다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이 얘기도 해보고 싶었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2040 세대 10명 중 3명이 명절은 스트레스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어쩌면 우리 다정한 우체통에서 다룰 수 있는 추석에 생기는 고민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에 생길 수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2040 세대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윗세대 50, 60, 70 세대도 명절이 좀 스트레스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다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정다혜 리포터와 함께 추석에 할 수 있는 고민의 원인을 1위부터 3위까지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고민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또 고민을 듣고 이런 거는 이렇게 좀 해결하면 좋겠다. 아니면 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 코너에 참여해 주시면 온누리 상품권 드리고 있잖아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41 우물정 1041번으로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추석에 생길 수 있는 고민들 어떤 게 있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위, 경제적 부담입니다. 네. 추석이 다가오면 선물도 준비하고 가족들에게 드릴 용돈도 마련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에 명절 음식 준비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더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게요, 이동하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일단은 뭐, 기차표나 비행기로 이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크고, 뭐, 용돈이나 음식 장만은 말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명절에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게 되잖아요. 네. 아니면 또 뭐 이제 이웃들이나 함께 일하는 분들하고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들 뭐 이런 작은 선물이라도 마련해야겠다라는 비슷한 생각들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제적 부담이 안 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주변에 더 챙기려는 마음이 들다 보니 추석에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나. 네, 그게 또 명절에 미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안 주고 안 받는다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어찌 보면 뭐 현명한 것 같은데 사실 또 조금 너무 안 주고 안 받다 보면은 명절이 좀 썰렁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도 명절에는 이렇게 뭐 그냥 그 참치캔이라도 네, 참치캔이라도 햄캔이라도 네. 그래서 일부러 또 고향 가시는 분들이 선물 받은 것들 갖고 가면은 부모님이 그거 보고 또 흐뭇해하고 하시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2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2위는 명절 음식 준비와 손님 접대 그리고 집안일까지 플러스입니다. 이게 제일 크죠. 네. 추석이면 음식 준비부터 손님 맞이까지 정말 하루가 끝이 없잖아요. 차례상 준비는 기본이고 가족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요리할 양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렇죠. 또 음식을 준비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2위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그 명절 전부터 사실은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진짜로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뭐 시댁이든 어디든 이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이제 뭐 명절 땐 시댁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잘해줘도 시댁이라는 게 좋지만 불편할 수 있잖아요. 제가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들었거든요. 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안 모였었잖아요. 네. 사실 오는 것도 부담이에요. 그 시어머니도 그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그 젊은 시어머님들이 많아서 이제 그 며느리 뭐 또 뭐 이렇게 또 사위들 오면은 좋지만 불편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하다못해 뭐 그냥 기본적인 부터 화장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정말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 주변 친구들도 시댁 가서 하루 자고 이틀 자고 이게 정말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이런 것부터가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이게 편치가 않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예민한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린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서로 이해하면서 좀 배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요새 뭐 많이 간소화됐다고는 하지만 부담 느끼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서로 배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저도 네. 사실은 뭐 짧게 다녀왔거든요, 네네. 미리. 그런데 그 고향 가기 위해 이제 기차 타는 분들의 표정을 봤는데 밝은 분들도 있는데 어두운 분들도 꽤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좀 아무래도 장거리 네. 이동하면서 지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에 부담이 또 되는 그런 명절이라는 건데 하여튼 좀 스트레스 또 받지 어쩌면 않게끔. 제가 그냥 농담삼아 얘기하면 너무 반가우면 어떡하나, 너무 반가워서 내가 너무 힘들면 어떡하나, 피곤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오가는 길이 조금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럴 수도 있어요. 가족은 네. 반갑지만 네. 조금 내 컨디션 때문에 맞아요. 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이동하는 분들은 더 그게 또 힘들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가장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마지막 1위 고민 어떤 건지 좀 알아볼까요?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요. 저도 좀 공감을 한 고민인데 가장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마지막 1위 고민은 가족과 친척들의 참견과 간섭입니다. 이런 참견과 간섭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어떤 질문 받으세요? 저는 요즘은 사실은 크게 뭐 저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럴 때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뭐 입시 준비할 때나 뭐 취업 준비할 때나 이럴 때 가장 많이 걱정해주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이 좀 부담스럽고 또 비교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꼭 사촌 중에 하나는 굉장히 잘 되는 애들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걸로 인한 이제 비교를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아유 누구누구는 이번에 뭐 했다더라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뭐 이제 혹시 그 미혼이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다행히 이제 그 약간 시기를 지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좀 더 버티면 될까요? 근데 이게 정말 관심의 표현이지만 이제 한두 번은 괜찮아요. 좀 기다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이게 친척들의 그 비교가 아니고 뭐 팩트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교된 거. 네. 그럼 한두 번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넘길 수 있지만 이게 과하면 정말 명절에 가기 싫은 스트레스로 네.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어찌 보면은 이게 정말 쟤는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염려고 걱정이니까 여기도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실제로 뭘 준비하든 예를 들어 뭐 취업도 그렇고 입시도 그렇고 너무 오랜 기간 준비한 사람한테는 사실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네. 네, 오히려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말하는 게 신뢰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는 단계는 어찌 보면은 이제 곧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관심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 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말하는 사람도 이게 알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울 거다라고 눈치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삼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정말 좀 그런 거에 대한 눈치나 감각이 없는 분들 계세요. 특히 또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말에 상처받냐 그럴 수가 있는데 또 이제 그런 부분은 그냥 어르신이라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어떨까 싶어요. 아니 그런데 보통 이럴 때 어떻게들 대처하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뭐 제 생각을 얘기하긴 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다른 얘기를 하죠. 아니면 다른 대상에게 토스를 하죠. 저는 그렇게 하는데 저도 다른 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물어보다 보니 이런 걸로 싸운 분들이 꼭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냅둬봐. 우리 곧 될 거니까 그만 물어.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집도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서 안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좀 서글프긴 하네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아서 서로 배려하면서 묻지 않고 만약에 좀 연세나 이제 세대가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좀 물어보실 수 있구나. 물어보실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그냥 제가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절 때 가족끼리 모여서 기분 좋게 술 한잔 하시는데 이 술이 과해지면은 선을 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반갑겠지만 음주를 적당히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꼭 이게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걸로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남편 술 먹으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명절 너무 과음하면 어떡하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대로 그런 것도 주의를 하시고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석이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자꾸 이렇게 뭐 술 드시면서 안 좋았던 기억들 끄집어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맛있게 식사하시고 기분 좋은 대화 나누면서 서로 덕담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해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라서 저희가 특별히 다정한 우체 통해서 추석에 생기는 고민과 그리고 고민의 원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주신 문자들은 노래 듣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정다혜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